네, 대박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이제 2022년 새해가 이제 밝았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은 방송하기 전에요. 우리 대박이님들께 새해 인사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작년에 혹시 성과가 좀 미흡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작년 것까지 올해 다 버시는 그런 대박 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022년 오늘 첫 날이잖아요. 처음 주식시장이 열린 날이기 때문에 자, 올해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하고 넘어가면 좀 섭섭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 좀 하고요. 그리고 그와 연관된 종목들 몇 가지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라는 부분에서는요. 2022년에 이제 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지난해 12월과 이제 연결되는 연장선상에서 좀 우리가 주식을 바라볼 필요가 있죠. 일단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시장 내 격차가 양극화가 너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제한적인 유동성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풀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제한적인 유동성 시장인데 사실 시장에서 어떤 뉴스에 따라서 또는 이슈에 따라서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소외당하는 종목들은 너무 소외를 당하고, 일단 좀 부각을 받는다 싶으면은 일단 그쪽 테마에 속한 종목들은 고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일정 부분 유입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좀 이어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분간은 뭐 2022년 그 다음에 뭐 이제 금리 이슈라던가 인플레 이슈라던가 그런 게 어떻게 변하는지 또 오미크론 이슈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이제 변수는 달라지고 또 흐름도 달라지겠지만 일단 당장 우리가 뭐 1월 시장을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일단 12월과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거나 또는 뉴스가 있는 쪽으로 이제 우리가 수급이 몰려가기 때문에 어려운 매매, 좀 어려운 시장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선택과 집중이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 일단 1월 시장까지 유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시장을 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볼까요? 일단은 1월 되면은 삼성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잖아요.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 쪽으로 수급이 몰림 현상이 이제 가장 안전빵으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을 보는데 실적이 단순히 좋아진다라는 관점보다는 4분기 실적이 예상치, 그러니까 실적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오는 종목, 그리고 이 4분기에만 반짝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또 그게 주가 못 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제한적 유동성 시장에서는.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내년 실적은 올해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해서 매분기 지금부터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종목을 공략하는 게 아무래도 좀 승률이 크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종목도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제 테마에서 가장 핫한 부분이 결국에는 메타버스입니다. 근데 메타버스가 올랐다가 좀 쉬었다가 최근에 다시 또 꿈틀거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떨어질 때 제가 사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또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딱히 지금 현재는 공략할 만한 어떤 테마나 섹터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 이제 미래 성장 전략인데 지금 현재 상당히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는 쪽이 메타버스 쪽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NFT 관련해가지고 뭐 그림 한 점에 수십억씩 현재가 거래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슈화 시키기가 상당히 좋은 주식시장에서는 좋은 이제 뉴스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는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당분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오늘도 이제 나오는 뉴스도 보면은 메타버스 이야기는 꾸준히 나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만 메타버스가 핫해서는 오래 갈 수가 없거든요. 미국 시장에서도 메타버스가 핫하냐를 봐야 되는데 미국에서도 나오는 섹터 뉴스 중에서 가장 핫한 거는 결국 메타버스와 관련된 뉴스들이더라고요. 오늘 뉴스 나온 것들도 좀 보게 되면 메타버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제 메타, 예전 페이스북이죠. 메타와 애플이 인재 쟁탈전에 나섰다. 뭐 이런 이제 기사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인재를 쟁탈전을 벌이는데 기존에와는 너무 차원이 다른 거의 뭐 점입가경 수준이다. 인재를 모셔오기 위해서 서로 뭐 상도덕도 다 무시하고 어떻게든 인재 확보에 나섰다. 뭐 이런 이제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이 페이스북 그리고 애플,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할 거 없이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VR 하드웨어 기기 진출 다들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VR이나 뭐 인공지능이나 이제 메타버스 다 포함시킬 수 있어요. 메타버스 안에. 그리고 뭐 이제
NFT까지 그리고 코인까지도 다 포함되는 개념인데 이쪽에서 이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쪽에 이제 세부적인 부분들이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뭐 조정받을 때 우리 15만 원에서 꼭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상황이었는데 위메이드도 올해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이 위믹스를 기반으로 한 이 게임을 100개까지 이제 늘리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계속 게임을 만들어서 런칭을 하지만 다른 게임사들도 이 플랫폼을 사용하게 하겠다라는 소식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성과가 벌써부터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플레이웍스 같은 경우에 모바일 MMORPG 게임인 다크에덴 모바일이 위믹스 플랫폼 안에서 이제 게임 런칭을 한다 그러고요. 버티고 게임즈의 모바일 FPS인 이제 블랙샷도 마찬가지로 여기로서 한다 그러고 리트로엑스라는 회사의 RPG 게임인 스피릿 세이버 이것도 위믹스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기반 게임 서비스를 런칭을 한다 그래요.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해서 다른 게임 개발사들도 계속 이제 합종 연행을 하면서 사이즈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메타버스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숫자로 저는 위메이드는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위메이드의 숫자가 깜짝 놀랄만한 실적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저는 4분기 때도 어느 정도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기본적으로 1분기 때부터 뭐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숫자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가늠이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메타버스가 이거 되는 사업이다라는 게 좀 인식이 커지겠죠. 그러면서 메타버스 쪽도 좀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실적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대박이님들이 일일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건 있죠? 4분기 때는 예상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그리고 내년에 계속 실적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일일이 찾아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현실적으로. 제가 오늘 또 찾은 종목을 문자로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테스나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내년에 실적이 더 좋아지는 기업이다. 이런 관점에서 좀 보기 좋은 것 같아서 오늘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자,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테스트를 하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제 칩이 나왔을 때 이 칩이 불량품이냐 아니면 이제 제대로 된 만들어진 거냐, 그거를 이제 구분하는 테스트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이미지 센서나 그다음 RF 이런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테스트를 합니다. 매 분기 매년마다 계속 실적이 증가해 왔어요. 이유는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비메모리 쪽이 계속해서 물량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를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장비 사고 증설하고 하면서 계속 이제 테스트 물량을 더 많이 검사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캐파가 넓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초에도 대규모 이제 그 자금을 융통을 해가지고 장비를 어마어마하게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 장비 구입하고 증설하고 설치하고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게 올해 4분기부터 4분기부터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본격적으로 내년에 실적이 크게 나오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엑시노스 2200 AP 또 새롭게 이제 개발해서 그게 뭐 퀄컴 칩보다 더 성능이 좋은 걸 이번에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에 삼성전자의 기대주 중에 하나가 또 AP 쪽이거든요. 근데 이 AP도 마찬가지로 AP 장비에 들어와서 테스나가 이 제품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면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도 실적이 계속해서 고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기반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4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테스나 같은 경우에 4분기에 현재 증권사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매출액이 580억 정도 잡혀 있는데요. 일단 물론 이제 이게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테스나의 4분기 매출액이 실제로는 한 800억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나올 것 같다. 즉 800이 좀 안 될 수도 있고 800이 넘을 수도 있는 스탠다드가 이제 800억 기준에서 이제 움직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매출액이 4분기 580억인데 800억이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실적이 좀 크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께 문자로 보내드린 부분인데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테스트 업체인데 올해 4분기부터 시작해서 4분기 예상 매출액이 580억에 근데 실질적으로는 800억 가까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25%에서 30% 요 사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800억으로 계산했을 때 30%로 계산하면 뭐 한 200억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240억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대규모 어닝 서프라이즈로 이어질 수 있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주가의 위치는 그래도 아직까지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실적주도 어느 정도 찾아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예로 테스나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을 좀 더 찾아봐야죠. 예. 그리고 상반기 때 이번 1월 달 때는 이런 종목들 좀 공략을 하면 어떤 뉴스가 나오든 간에 일단 안전하게 어느 정도 수익은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뭐 단기적인 어떤 이슈인데요. 단기적인 이슈로 지금 막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 아시다시피 메타버스가 결국엔 인공지능 쪽으로도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인공지능 관련 주주도 이제 급등이 나오고, 예. 그리고 뭐 이제 장비 업체들, 예. VR 기기 업체들까지 나오고, 예. 당연히 AR, VR까지 지금 확산해가지고 테마가 퍼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요즘 보니까 이런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바이오인데, 이걸 메타버스를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바이오 플랫폼 업체들, 이런 업체들에 대한 또 관심이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관련주들이 다들 주가가 바닥이다 보니까 오히려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시세 파동이 나오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리포트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신테카 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 지난주에 ST팜 리포트를 냈던 그 이베스트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IT와 바이오의 접목이다. 그래서 이 바이오의 미래가 이제 신테카 바이오가 가장 앞서 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였는데요. 이 신약 후보 물질들이 있잖아요. 어떤 이제 병마다 신약 후보 물질들이 있는데, 이 신약 후보 물질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발굴을 해낸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면 신약 후보 물질을 상당히 이전보다 상당히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임상 진행할 때도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훨씬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신약 개발에 IT가 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신테카 바이오가 이런 어떤 이제 바이오 플랫폼을 이미 확보하고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법인도 설립하고 JW 중해제약하고도 같이 MOU를 좀 맺으면서 좀 이제 이쪽 분야에서 상당히 좀 부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리포트가 나왔는데, 오늘 주가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바닥권에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후에 나온 뉴스 중에서는 클리노믹스라는 종목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클리노믹스는 아직까지 주가가 바닥인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 유전자 빅데이터 기반으로 NFT와 메타버스 사업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유전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NFT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향후 메타버스까지 영역을 넓혀가겠다라고 회사에서 좀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의 어떤 사업 성공 여부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지만, 일단 이런 이슈들이 결국에 시장이 좀 좋아하는 섹터에 좋아할 만한 뉴스다, 한마디로 그렇게 좀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은 좀 단기적으로 보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실적 베이스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어떤 지금 현재 시장이 좋아할 만한 이런 수급이 가고 있는 어떤 섹터 쪽으로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할 수 있는 이런 뉴스들은 아무래도 방망이 좀 짧게 잡고 단기적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올해 또 1월 첫날부터 상당히 좀 바빠지는 하루인데요. 올해는 여러분들, 우리 대박이님들, 제가 작년보다 훨씬 더 대박 많이 날 수 있게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대박 나고요. 우리 대박이님들은 제가 뭐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항상 이제 저를 믿고 따라주시기 때문에 의리로 이제 우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2022년은 우리 의리 끝까지 가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대박이님들께 대박 플러스 알파, 대박의 대박, 이렇게 이제 나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정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바이.